안녕하세요. 아, 진짜 맥을 끊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놀이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 풀스톱 플러스 매거진입니다. 여기는 놀이를 연구하고 경험하고 나누는 방송입니다. 일상 속에서 사라져가는 놀이를 되찾고 싶은 분들, 놀이가 주는 기쁨을 다시 느끼고 싶은 분들, 그리고 아이들의 놀이가 궁금한 부모님들까지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벌써 8번째 방송인데요. 어김없이 함께 이야기를 나눌 분들을 모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저쪽으로 인사 갈까요? 네, 사탕 솜사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라파덕 차를스 노노빠 노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뉴페이스. 그리고 뉴페이스 자기 우리는 지금 나오입니다. 멋지다. 네, 이렇게 오늘 또 새로운 분까지 모셔놓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은 가볍게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근황 토크, 요즘 무슨 짓들을 하고 사시는지 여기서 고해성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솜사탕 또 이렇게 할게요. 아니요, 저 거꾸로부터. 저기서부터 태움이면 신입 태움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신입 몇 기요? 본인 소개부터 좀 네. 하시죠. 정식으로. 저는 몇 기죠? 워커 7기 나오라고 하고요. 아이를 공부시키고 싶은 마음이 너무 들어서 플레이스타터를 찾아서 교육과정을 했고 열심히 워커로 놀이 활동가로 활동하고 싶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워커로 활동을 해보셨는데 네. 그럼 워커까지 하셨으면 기본 과정 수료하셨고 네네네. 워커 과정까지 이렇게 오셨잖아요. 네.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밉나요? 밉상이었나요? 누군가요? 저는 아, 그래요? 많이 들리시는 분은 있습니다. 그러네. 아유, 그래요. 저도 뭐 누군지는 말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과정을 겪어보셨는데 네네. 그 과정 중에 조금 뭔가 기억에 남는 이거 참고로 사전에 미리 질문을 안 드리는 네네. 급박하게 기억에 질문 남는 드렸네요. 거는 제가 이제 처음에 수료하러 가면 네네. 팝업 놀이터를 하시는 분들의 사례를 듣고 이제 그걸 하게 될 거다라고 이제 안내를 받는데 제가 교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유치원 교사 출신이니까 놀이터에 가서 빨리 아이들한테 이거를 알려줘야지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알려주는 것보다 아이들끼리 스스로 노는 게 훨씬 더 아이들도 그걸 원하고 저도 하다 보니 그게 자연스럽게 되면서 그 놀이를 제가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저의 어떤 제일 큰 그러니까 놀이를 공부의 수단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네네네. 근데 그게 완전히 없어지면서 저희 아이도 저도 엄청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아, 과정을 열심히 들으셨네요. 이게 플레이스타터들의 고질병이죠. 자기 반성에 빠지고, 내가 틀렸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시라고요. 이었습니다. 지금은 안 하세요? 네, 안 한 지 10년 됐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못하게 돼서. 네. 그러시구나. 그럼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입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방금 눈빛 살기가 살짝. 나도 자, 아무것도 아니야. 아직 말 시키기 전까지 조용히 계세요. 왜 끼들고 계세요? 노아 차례 아니에요. 노아 요즘 네, 좀 어떻게 지내요? 네, 요즘 뭐 딸 육아하고 놀고 지내죠. 네, 같이 놉니다. 밤에 하원하고 나면 아이들이 7시 전 되면 다 들어가요. 이제 세아는 그때부터 놀이 시작이라서 네, 어쩔 수 없이 야행성으로 혼자라도 이렇게 대회하고 놀다 보면 이렇게 먹이를 찾아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는 하이에나 마냥 이제 놀이 같이 놀 동생과 친구나 누나를 발견하면 덥석 눕니다. 네, 같이 놀자고. 근데 그걸 또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또 뒤에 숨어서 놀고는 싶은데 말은 못하겠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또 가서 놀아봐 또 놀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근처 그냥 돌고 자전거 타고 놀다가 한 9시 한 10시쯤 되면 이제 들어와서 엄마 한 등짝 스매시 한번 맞고 씻고 그리고 책 읽고 자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네, 평일은 루틴이 거의 뭐 야간 놀이 하다가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점점 좋아질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아이들도 놀이터에서 다른 친구들한테 놀자고 말 거는 게 쭈뼛쭈뼛 했다가 맞아요. 나중에는 엄청 당당해지더라고요. 너희들은 나와 놀아야 돼. 줄 서. 이거 할 거야. 붙어. 그렇죠. 요리요리 붙어라. 그렇죠. 네, 그게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별로 궁금하진 않아요. 그럼 살아는 계셨네요. 어떻게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밖에서 누가 차를 건드렸나 본데. 밖에서도 도움을 안 주네. 저는 요즘 뭐라고 할까. 9월 25일 날 9월 25일이요? 국회에서 그 아동권리 협약 네.
그 국가 보고서를 작년에 냈어요. 저희 나라가. 그래서 올해 아마 심의를 받을 텐데 그걸 대비해서 그 여러 뭐 국회의원, 그다음에 어린이 단체, 그다음에 아동 놀거리 관련된 일을 하신 분들이 다 모여 앉아서 그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같이 논의하는 그런 회의가 있어요. 9월 25일 날 국회에서. 거기에 이제 저희 프리스타트 이제 시흥 놀이 정책이 초대를 받아서 네네네. 그걸 소개하기 위한 그 이제 발표문 이제 아내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걸 작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제 생각만 적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근거도 있어야 돼가지고 보고서, 통계 자료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좀 읽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자료 속에 파묻혀서 그것만 하면 좋은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제 얘기 불러가지고 녹음도 하자고 그러고 지난 토요일 날은 팝업 놀이터도 하자고 해가지고 예, 네, 그러셨어요. 그런 거- 방송 재밌겠네요. 네, 그런 걸 하면서 하니까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폭삭 늙어서 왔어요. 아, 네. 결론은 나 국회 간다. 저는 못 가요. 그날 아, 왜요? 팝업 놀이터를 또 진행하는 걸 도와줘야 돼서 국회를 가야죠. 오영아 주무관님만 갑니다. 아쉽습니다. 우리 또 가고 싶었는데 잘렸어요. AKA 국가대표 기회주의자이자 친일 행정이 의심이 되는 솜사탕께서 알겠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관심 없는데 바로 그냥.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염 깎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일단 늘 깎았는데 다시 자라고 있는 거죠. 다시 자라고 있는 거고 수염을 좀 술을 많이 마시고 아침이 일어나 보니 이렇게 말끔하게 내가 이렇게 면도를 했더라고요. 내가 한 줄도 몰랐다. 술 좀 작작 처마셔야 되는데 저번에 우리 잠깐 만나고 네. 남은 와인 있잖아요. 그 와인이 얼마 안 남았을 줄 알고 다 비워야겠다고 쭉 다 따랐는데 그거를 그냥 따르다 보니 와인이 한 병 반, 2병량이 되더라고요. 그걸 혼자 다 홀짝홀짝 이렇게 마시다 보니까 무엇보다 그래서 이제는 수염을 좀 자르고 이렇게 깔끔하게 다녀볼까 했는데 저희 자식들이 쳐다볼 때마다 못생겼어. 호적을 파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기르는 중입니다. 네, 초심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술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술이 한 잔 정도는 건강에 좋다. 이거 다 없어진 거 아시죠? 술은 무조건 해롭습니다. 그 술들은 다 저에게 보내주시고 자, 근황 토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제 또 매거진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야겠는데 예. 벌써 15호 매거진이죠? 그렇습니다. 12호고요. 오늘 또 노아가 또 어떤 난리 브루스 윌리스를 치면서 설명을 할지 곳곳에 또 관심 제가 갖고 들어주시기 하나씩 바랍니다. 숨겨놨어요. 놀라지 마시고요. 저 쓴 것만 봐도 아시죠? 오늘도 또 여러 가지 장치들을 심어놨습니다. 자, 오늘도 8월 소식을 위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한 달간의 놀이 소식을 제비가 박씨 물고 오듯이 우리 씨앗을 물고 온 강남제비 아니죠. 논나빠 노아입니다. 이번 8월은요 아주 특별한 놀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11개 기관 어린이집 원장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약 3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서 자유놀이를 했는데요. 바로 아동 놀이권 인식 개선 캠페인 자유놀이로 함께 크는 어린이 팝업 놀이터입니다. 요거 외우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팝업 놀이터인데요. 요 자유놀이 팝업 놀이터가요. 굉장히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린이들이 기를 들고 깃발 행진을 했습니다. 입장할 때. 그래서 요게 깃발 행진의 어떤 의미냐 하면은 씩씩하고 참된 어린이가 됩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도와갑시다 라고 외치면서 소년해방 운동을 펼치신 김계전 선생님의 뜻을 아이들이 직접 실현을 해보았는데요. 내가 바로 이 나라의 주체다. 내가 바로 이 나라의 미래다. 를 외치듯이 작고 고운 고사리 같은 손으로 길을 살랑살랑 흔들면서 놀이권을 주장하며 이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들의 사진 촬영이 일절 없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사진을 찍다 보면 아이들이 놀이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요. 중간에 놀다가 끊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보통 이런 거죠. 자, 솜사탕. 자, 방금 했던 자세 다시 해봐. 다시. 웃으면서 점프하고 멈춰. 점프하고 멈춰야지. 공중에 떠 있으란 얘기예요. 점프하면서 멈추라는 게 그렇죠. 줄넘기 하면서 해맑게 웃으면서 즐겁게 노는 그 순간을 담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요. 점프를 하면서 멈추라니 이게 공중부양이라도 해야 되나요? 예,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사진 촬영
촬영기사 한 분만 제외하고는 선생님들은 놀이 촬영에 임하지 않고 같이 아이들과 노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떠한 놀이 프로그램도 어떠한 그런 진행 기획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보통 어린이집 한 곳이 운동회라도 할라 치면은 얼마나 많은 돈과 인력들이 필요하겠습니까? 뭐 행사 업체 불러야 되지, MC 불러야 되지, 국기에 대한 경례해야 되지, 체조도 해야 되지, 또 놀이 본 프로그램 진행해야 되지, 또 상품도 증정해야 되지, 근데 못 받은 애들 달래줘야 되지, 엄마, 어머니, 아버님 다음번에 참가상이라도 지어드릴게요 하고 보내야 되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돈과 그런 놀이, 틀에 짜인 놀이들에 갇혀서 아이들이 진행하면서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놀러 갈게요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이 아이들이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자유롭게 놀다가 간 자유놀이 한마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막 다치지는 않을까, 혹시 여러 명이 몰려다니면서 놀다 보면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뭐 이런 우려들도 좀 많이 있었었는데요. 이런 우려들도 솜사탕 선생님이 직접 이 사전 놀이터 기획 회의를 통해서 이 고민들을 전부 다 무릎팍터서처럼 고민 팍팍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떤 고민들이 있었냐면은 이 자유롭게 놀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게 놔둬도 정말 재밌게 놀 수 있을까? 내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넓어서 잃어버리지 않을까? 또 넘어져서 다치지 않을까,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의 그런 우려 등등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처음에는 조금 우리 반 아이들, 우리 어린이집만 모여서 노는 모습들도 좀 보였었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됐었는데 좀 놀이의 힘을 믿어보기로 하고 솜사탕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적극적인 기다림을요 바라보았더니 약간의 변화가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근데 중반부쯤 되면서부터는 조금씩 이 어린이집 어린이가 다른 어린이집 아이하고 같이 줄넘기하고 뭔가 놀면서 어울리기 시작해요. 그럼 선생님들이 조금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우리 애가 저기가 있네, 여기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좀 불안해하다가 일로 와야지 하는데 다른 선생님이 우리 줄넘기 하고 있었어요. 그럼 저도 같이 놀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후반부가 돼서는 모두가 그냥 한 어린이집에 한 기관 아이들이 300명이 온 것 마냥 다 같이 어우러져서 놀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말 그대로 위아더원의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요. 네, 제가 이 얘기 하기 전에 원래 그 전 멘트가 있는데 까먹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팝업 놀이터가 결성되기 전 얘기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에 대한 과거를 살짝만 돌아가 보면요, 요 위대한 자유놀이 팝업 놀이터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때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해서 숨 쉬고 거꾸로 강물을 거슬러 너들 플레이 스타터들의 그런 놀이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11월 12일, 25일 두 번에 걸쳐서 놀이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놀이 즐거움의 발견이라는 주제로 놀이를 다시 재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요. 그때의 이 어린이집 11개 기관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다 같이 노는 시간을 좀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런 놀이를 통해서 어린 시절의 전통 놀이도 함께 해보고 어린이들이 어떻게 노는지 아이들의 마음이 되어서 한번 놀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런 시간을 가진 후에 다들 이제 이런 회의도 거치고 그러면서 이 놀이터까지 진행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이 정말 잘 놀다가 갔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다 놀이를 마친 후에 이제 솜사탕 선생님의 인터뷰, 같이 함께 논 원장님과 선생님들을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때 선생님들이 했던 소감 한마디씩을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엔 불안하고 걱정도 많았는데요. 막상 놀게 되고 나도 놀아보니까 자유롭게 잘 놀았어요. 그 많은 아이들이 서로 뛰어노는데도 부딪히거나 다침없이 노는 모습에 놀랐어요. 다른 기관이나 가정에서 참여하게 된다면 걱정 마세요. 이런 팝업 놀이터가 더 많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방송이니까 말 좀 잘해달라고 한 적이 없고요. 스스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영상에 담아놨습니다. 네, 저희는 자유 인터뷰를 추구합니다. 자, 지금까지 8월 놀이 소식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신에게는 아직 12개의 놀이기사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양한 놀이기사를 보시길 원하시는 분은 플레이스타트 유튜브 게시물에 들어가셔서 8월 전체 보기 링크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이박씨 물고 온 제비 노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으셨겠지만 추가
내용이 더 많이 있습니다. 매거진에 예. 취재가 된 게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찾아서 꼭 들어와서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노아가 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 불편하다, 악플을 달아주시고요. 악플을 아주 시게 그냥 육두문자 섞어도 신고하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 아니까 이심전심. 네, 악플을 이라는 멘트 기대해보겠습니다. 때문에 이거를 쓰고 한참 있었더니 더워가지고 안 되겠어요. 악플을 달아주세요. 벗어놓을게요. 네, 이렇게. 네, 아우 더워. 다양한 얘기. 노아 점점 발전하는 것 같아요. 노아 방송만 따로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멘트만, 장치만 여러 개 했습니다. 네. 저기 나우 너무 부담되는데.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아니 이거는 웹진 전용이니까 이게 다른 거는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예.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런 식으로 하지 하면 말아달라. 불편하다. 우리 그렇죠. 서로 편집하기도 힘들고.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봐주시고. 집중되는 시간이었어요. 맞아요. 이제 다음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갈 길이 멉니다. 멀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다음 코너부터 저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솜사탕의 죽방, 책방. 보통 저희가 이제 솜사탕이 소개해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데, 사실 책이 있긴 하죠. 참된 어린이랑 다시 읽는 어린이. 맞죠? 그런 책이 합해서 800페이지. 들으셨죠? 왜 안 했는지 아시겠죠? 800페이지라 그 책에 관련된 강의 영상을 보고 저희가 주제로 오늘 그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솜사탕이 이제 또 다양한 질문을 준비를 해오셨고 저희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쯤 잠이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이따 깨워드릴게요. 저희 끝날 때쯤에 예. 한번 또 깨워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기대를 다 낮춰놨기 때문에 부담 없이 올리기만 하면 되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 책을 읽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라 요즘 우리 플레이스타트 안에서 그 참된 어린이날의 역사에 대한 공부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책도 2권이나 읽었고 지난 금요일인가요? 저자께서 오셔서 강의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 분위기를 타서 저희는 아주 좀 짤막하게 영상을 좀 보고 그래도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분위기는 좀 따라가야 될 것 같아서 책을 읽지 못하시거나 혹은 그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시간이 마련됐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행 방법은 그 영상의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질문으로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그래서 같이 좀 읽고 그 다음에 생각나는 대로 편하시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1번부터 한번 우리 노아가 읽어주시고 네네. 유교 문화와 일제 지배하에서 우리 아동은 존재 가치가 없는 노동의 수단 정도로 이해되었습니다. 끝없는 노동과 배고픔은 당시 아동을 절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어른들의 폭언은 다반사였고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목숨을 끊는 아동들도 많았습니다. 당시 아동의 문맹률은 74%에 달했고 여아는 98%로 훨씬 높았습니다. 당시 아동의 삶을 옥죄한 가장 큰 이유는 강제 노동이었습니다. 노동 현장에 동원된 아이의 평균 연령은 13.2세였고 일제는 소년공, 전사라고 치켜세우며 아이들에게 노동을 강요했습니다. 당시 아이들이 즐겨 부르던 오빠 생각과 같은 동요는 가족의 이별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이런 열악한 아동의 상황과 지금 아동의 상황은 어떤 차이와 있을까요? 네, 읽으신 것처럼 일제시대 때 아동들은 이 질문에는 포함이 안 됐는데 그 유교주의 때문에 사회적으로 좀 천대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하는 가사 노동에 그 아이들이 생계를 위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가사노동에 참여를 해야 됐는데 가사노동뿐만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노동에 참여해야 됐고 또 일제시대에 접어들어서는 그 일본이 그 여러 가지 수탈을 위해서 아이들을 소년공 여러 가지 축켜 세우는 일로 붙여서 아이들을 노동 현장에 투입하는 그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많이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제 제국주의 시대 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아동의 권리나 인권을 침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였는데 그래서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를 좀 사회화 이슈화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대 어린이날하고는 매우 만들어진 이유나 그런 진행되는 내용들이 많이 다르거든요. 먼저 이 질문 하기 전에 그런 이유에서 어린이날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경험했던 어린이날이 저런 거였어라고 저는 되게 놀라웠거든요. 예. 여기다 책도 읽으시고 영상도 보신 분으로서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날은 5월 5일 같은 분위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행사와 선물로 그냥 딱 채워진 그 어린이날. 예, 그게 원래 어린이날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네네. 5월 1일 맞습니다. 네, 예, 예. 어린이날. 질문에서 궁금한 게 어느 어린이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날이 그러니까 원래 5월 1일 어린이날이 네. 그런 여기서 말한 이런 아동의 노동 해방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네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놀랍게 생각합니다. 충격과 우선 놀랍나요? 이 나이 될 때까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역사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상상도 못할 일이고 그 어린이는 뭐 나라의 새싹이다, 뭐 미래의 주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라왔던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그 노동 환경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못 해봤을 뿐더러 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그 노동절이 사실은 어린이들의 노동 해방을 위한 날이었다는 얘기를 처음 듣고 다시 말해서 놀라웠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네, 너무 깜짝 놀라기도 했고요.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5월 1일이 원래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생각해보면 선물 받는 날이라고 어렸을 때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저희가 아기 때는 아니지만 한 7살 때만 해도 그런 인식이 스스로 숨겨져 있었어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만큼 어린이날은 학교나 유치원에서도 은연중에 그런 교육을 했겠죠. 그래서 행사가 주가 되는 그런 어린이날을 맞이하다가 지금 이런 역사를 마주하니까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 다 거짓이었고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혼란과 충격도 있었죠. 근데 이런 게 지금 현실에서도 굉장히 주목해야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5월 5일 뭐 일자도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날 자체를 아이들이 뭔가 지금의 현재 예전에 강제 노동으로 힘들어하던 게 현실에선 지금 현재는 강제 학습 노동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타파하고자 하는 날을 또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5월 중에 또 뭔가 아이들이 학습 해방의 날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만큼 어린이날의 의미와 가진 그 역사는 충분히 이 참뜻을 알아야 되고 알만한 역사이자 이 가정의 부모님들 뿐만이 아니라 그냥 온 국민이 알아야 되는 사실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제 그 역사를 알았을 때 느낌부터 먼저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알았을 때 좀 충격이었고, 왜냐면 어떤 한국사 충격이었어요?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할 때도 아동이나 아이들에 관한 것들은 다 배제가 맞아요. 많이 안 된 채로 나오죠. 교육을 받았구나 이 생각을 했고 네, 했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잊혀진 역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중요한 네. 자꾸 놀리려고 그래. 그래서 처음 본 사람. 말씀드리려고. 너무 근데 이게 떨려서. 처음 나오시기도 했고 뭔가 노화 때문에 길게 말해야 된다는 쌍박이 생기셨으니까 짧게 해야 되는데 짧게 제가 말씀하셔야죠. 예, 예, 짧게 예. 편안하게 편하게, 그냥 진짜 예. 그냥 대화하듯이 말씀하시면 된 거라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노아가 잠깐 얘기해 줬는데 사실 우리 역사를 배우는 그 이유는 몇 년도에 뭐가 있었다. 원래 어린이날이 1900 몇 년이죠? 3년 5월 5일로 22년. 있었죠. 근데 22년이 예, 맞죠. 22년 5월이었다라는 날짜를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역사의 의미가 이 시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 역사 교육이 이제 그런 사고하는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날짜나 지식 정보를 그냥 암기하고 다시 그걸 내뱉는 전 참 안타까운 역사 교육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어린이날이 원래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면 과연 지금의 어린이날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생각해 보는 게 저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예. 과거의 어린이날이 그 당시에 어린이들이 처했던 현실적인 어려움을 온 사회가 같이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날이었다면 지금은 어린이날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요? 아까 잠깐 노아가 살짝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이제 했으니까 네네네. 거기까지 나오는데 그쵸, 그쵸. 지금 이제 이분들은 전혀 모른다고 전제하고 그렇게 이야기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죠.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이 뭐였어요? 죄송합니다. 잠깐 왔다 갔다. 과거의 어린이날이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면 우리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 그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무엇이 우리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날에 무엇을 아이들을 위해서 극복해야 될지 그건 뭘까? 그걸 한번 이야기 잠깐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질문을
항상 이렇게 뭔가 복합적이고 모아서 하시는데 일단 저는 어린이날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하는 시간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아이들이 뭘 어떻게 하나를 떠나서 거기에 인식이라든지 역사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를 한번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먼저 바른 역사를 알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 국민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런 컨텐츠를 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전파를 한다든지 해서 우선 1차적으로 이 방향성이라든지 역사를 다시 한번 일깨우고 그 다음 스텝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어떤 어린이날을 선물을 할 건지를 고민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아,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질문을 좀 뒤로 미루고 그 다음 질문을 하면서 한번 이제 우리 그 제기 던진 그 숙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침 이제 두 번째 질문이 그 역사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우리 나오가 네. 읽어주시고 같이 이야기해 보실까요? 천도교의 신문화 운동은 1920년 진주 소년회에서 어린이들이 주도한 만세 운동을 계기로 소년 해방 운동을 아동을 위한 신문화 운동으로 수렴하여 전국적으로 조직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아동이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만세 운동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했던 모습을 보고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지금의 아동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왜 이런 차이가 만들어졌을까요? 또 당시 어린이 운동가들이 이해한 아동과 놀이 운동을 하는 우리의 이해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해하셨나요? 자, 먼저 이 어린이 운동의 시작은 진주소년회라고 하는 아동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그 모임에서 만세 운동을 했대요. 1920년도에 어린이날이 만들어지기 2년 전이죠. 그걸 보고 이 천도교 청년회를 이끌던 김기전 선생님이 마침 그때 이제 어린이 이런 여러 가지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차에 이미 아이들이 하는 거를 보고 우리가 걔네들을 위해서 뭘 해주려고 했는데 저걸 아이들 스스로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어린이 운동이 시작이 됐거든요. 일단 여기서는 네, 뭘 깨달았어요? 아동에 대한 정의를 먼저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동의 나이가 어떻게 되죠? 18세 우리나라 법이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네네. 18세로 정의하는 데도 있고 19세로 정의하는 데도 있어서 보통 한 고등학교 정도까지 그렇죠. 그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부 저도 그랬지만 일부 사람들은 아동이라고 하면 딱 초등학교 정도까지만 중고등학교를 빼는 경우가 있는데 네, 여기서 말하는 아동은 지금 고등학생까지 거의 포함이 되는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를 처음에 읽었을 때 일단은 첫 번째 의문이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아이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왜냐하면 요즘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연령에 대한 그 평가도 바뀌고 있을 뿐더러 연령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광범해지고 있다. 쉽게 말해서 예전에 20대 중반, 후반이면 어른이고 이제 네 삶을 살아가야 되고 애도 낳고 이런 게 기준이었다면 요즘은 20대 중반, 후반도 진짜 어리게 보잖아요. 시대가. 그리고 그들 역시도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저는 과거보다 조금 스스로 마인드도 어리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이게 비하는 아니지만 좀 학생 마인드? 내가 20대가 돼도 30대가 돼도 나는 아직 고등학생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성인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시대와 이때 이 시대의 삶을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삶을 살았을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사실 공부도 하면서 생계에 있어서 모든 좀 면밀한 면들을 보면서 자라지 않았을까. 사회도 돌아보고. 그러니까 쉽게 이거예요. 우리 지금 현대에 사는 아이들은 학교, 학원, 집, 학교, 학원, 집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심지어 매미가 어떻게 생겼는지 새들이 몇 마리가 날아가는지 못 보고 달아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이 당시 학생들은 그 외에도 좀 많은 거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계몽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런 만세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미있는 지적인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안 듣고 싶어요. 반박 안 듣고 싶습니다. 반박이 아니라 안사 무지개 반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책의 그 평가가 그때 아이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한 경험을 했고 그래서 좀 보는 시야가 지금보다 넓고 좀 성숙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학생들이 만세 운동까지 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생각에 대해서.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린이들은 같은 어린이라고 봐요. 물론 시대적 상황상 그때 당시의 아이들은 진짜 뭐 까딱 잘못하면 총 맞아 죽는 시대긴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생존 본능이 강했을 것이고 스스로 살아남고자 뭔가 더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죠. 그래서 본인들이 거리에 직접 나가서 깃발도 흔들고 뭔가 그런 자기 주체적인 그런 삶을 실현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지금 사는 어린이들이 꼭 지금 사회가 뭔가 조금 더 안전하고 그래도 해방이 돼서 우리나라라는 그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치안도 잘 돼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군인들 보호도 받고 잘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다른 노동으로 또 힘겨워하는 상황은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봐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있는 예를 들면 뭐 툰베리라던가 다른 유럽에 있는 그런 아동들이나 청소년 아이들은 각자의 자기의 그런 뭔가 그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직접 거리로 나가고 뭐 비행기 대신에 동력선 이용해서 가고 그런 행동들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도 작년 이제 계엄 때문에 뭐 여고생이 나와서 직접 피켓 들고 그렇게 시위하는 현장에도 어린이가 주체가 돼서 나가서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분명 어린 아이들 마음속에는 그런 정신이 자연스럽게 심어져 있고 언제든지 발현할 수 있는 아이들인데 이거를 못하게끔 만드는 엄마 아빠와 그 사회의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만들어진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니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마음이 퇴화되어 있을 뿐이지 언제든지 일깨워 줄 수 있고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이 더 생명도 길고 뭔가 이렇게 보호를 받는 그 시간이 늘어난 거는 동의를 해요. 그리고 더 그거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길을 꺾는다고 하잖아요. 아이들의 어떤 그런 것을 내가 너를 알려주는 거 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왜 이렇게 눈에 띄는 행동을 해? 이렇게 나서지 마. 이렇게 하는 것들을 계속 주입하고 교육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이제 비슷한 의견인데 그 최근 과거에는 지금 아이들은 이제 학교, 학원, 집만 왔다 갔다 한다고 했는데 처음에 이제 일본 문제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당시 이제 어린이날 운동이 만들어진 이유가 아이들의 강제노동 때문이라고. 그럼 이때 아이들도 집, 공장이나 네. 노동 현장 외에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운동이 벌어졌거든요. 더군다나 그때 아이들은 일제 강점기 때는 이제 학교마저도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오히려 우리 지금 시대 아이들보다 학교라고 하는 그곳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 여기 보면 그 문맹률이 98%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그 조선 아이들에게는 아주 기본적인 교육만 하고 이제 이 고등교육 자체는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때 아이들이 지금 아이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했고 더 자유로웠다고는 절대 볼 수 없고 오히려 더 열악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이런 자발적인 어떤 그 시대의 독립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슈였잖아요. 그걸 간파하고 그걸 위해서 자기 스스로 운동을 했다는 거는 이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받아야 독립운동도 하고 뭔가 자발적인 어떤 것도 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생각이 어렴풋이 다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그런 어른들의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없었고 심지어 그 어른이라는 대상은 유교문화 안에서 아이들이 압박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이 어린이 운동의 핵심이 뭐냐면 그것이 그런 모든 걸 배제하고 아이들 안에서 터져나왔다고 하는 거. 예, 그게 이제 이 우리나라 어린이 운동의 매우 중요한 핵심 포인트거든요. 경험담 현장에 있어요. 현장에 계셔서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제 우리 그 최소연 박사님의 책에 자세히 나와 있고 그런 내용들이 이 당시 이제 어린이 운동에 두 줄기가 있었는데 하나는 어린이날 운동이었고 하나는 어린이지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아이들의 글들이 많이 실렸는데 그런 것 속에서 그게 그때 사람들 우리가 만날 수는 없지만 그를 통해서 이게 어른들의 교육이나 지도가 아니라 아이들 안에서 자발적으로 터져 나온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어린이 운동에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이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사를 보면 제가 우연히 이제 페북에 보면 어떤 사이트인지 어디에서 그 60년대, 70년대 사진을 이렇게 공유해주는 그런 그 링크들이 계속 중간중간에 걸리는데 엊그저께 저희 이제 우리 단톡방에도 공유했는데 4.19 의거 때 전 그 사진을 처음 봤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고대 법대를 나오셔가지고 저희 아버님은 4.18
18 의거를 했다고 되게 자랑스러워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진을 저한테 보여준 적이 있으셨는데 제가 이제 공유했던 사진은 제가 이제 확대해서 보니까 다들 교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때도 이제 이승만 정부 하에 그 친일 정권이잖아요. 거기서도 적지 않은 정말 그 일제 못지않은 억압이 있었는데 그때도 어른들은 독재 정권을 옹호하는 투표를 하고 막 그랬는데 오히려 청소년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4.19 이거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볼 때 이거는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아이들 안에 이미 있는 것이 아닐까. 그걸 이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거는 확인하고 그걸 사회 운동화시킨 어른이 있었다는 거, 그게 좀 의미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아동의 모습을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못할 거야, 안 될 거야라고 하는 게 그럼요. 금쪽이 잼민이 보세요. 그 안에서 어쩌면 그런 게 쏟아져 나올까요?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도 지금 못지않게 아이들이 억압 상황에 있었는데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지금에 있는 그런 금쪽이 프로그램은 지금 이제 말씀하시면서 드는 생각이 아이들을 그런 모습으로 이 사회에서 규정하는 프로그램이 아닐까. 공감합니다. 예, 사회에서 개인적으로 너무 싫어합니다. 예,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그렇게 보게 만드는 원래 우리 아이들은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계속 규정하는 어떤 프로파간다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늘 말하지만 잘못된 미디어의 방향입니다. 네, 예. 상대적인 거 이렇게 중립적인 거를 보여줘야지 일방적이고 자극적인 것만 시청률만 올린다는 거 그리고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다는 거. 네. 그래서 아까 우리 노아가 말한 것처럼 이번에 저도 탄핵 전국 때 저기 국회의사당 앞에 도착했거든요. 전 가서 이제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울다 왔어요. 왜냐하면 그 젊은 친구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탄핵된 아니요. 게. 그 돼지가. 거기까지 윤돼지가 탄핵된 게 너무 불쌍해서 우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그 젊은 친구들이 거기서 그 이효리의 다시 만난 세상. 이효리의 다시 만난 세계. 이효리인가요? 엎드려. 아니요. 소녀시대. 소녀시대의 예, 다시 만난 세계. 이효리 좋아하셨나봐요. 그렇군요. 그 예. 사람이 부른 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캔미닛 이런 거 좋아하셨나봐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노래들 같이 막 응원봉을 들고 부르는데 그때 타 제 주위에 정말 청소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진짜 노래도 모를 뿐더러 그냥 들으면서 그냥 울컥울컥 해가지고 서 있다 왔기 때문에 애들이 엄청 놀랬겠네요. 야, 저 뒤에 아저씨 울어. 그러면서 왜 저래? 우리 아저씨 술 마신 것 같아. 어느 시대건 그때 이제 일제시대 때도 어른들은 그랬을 거 아니야. 너희들이 뭘 알아. 그러면서 아이들을 박해했다고 그랬잖아요. 벌써요. 그것처럼 지금 시대에 우리들도 일제시대 강점기 때 조선의 부모들이나 그 일제 앞잡이들, 일제 제국주의자들처럼 아이들을 약하고 모자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들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살짝 열이 받네요. 가만. 세 번째 우리 질문을 한번 우리 찌기 읽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계셔야죠. 뭐 하십니까? 3번입니다. 노안이 와서 폰을 가로로 해서 세로로 보더라고요. 아, 그럼요. 너무 부럽습니다. 세로로 봐야죠. 얼마 안 남았어요. 곧 갑니다. 가나요? 자, 3번. 어린이날은 아동을 사회 주체, 사회 인격체로 이해하고 격상시키는 사회 주체화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실현함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아동의 강제 노동이었으므로 어린이날 제정의 주도 세력, 그러니까 소년해방운동은 어린이 강제노동 폐지를 강조했습니다. 지금의 아동은 사회 주체자로 살고 있습니까? 살아가지 못한다면 가장 큰 이유와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주의 어린이 운동가들은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어린이지를 발간했습니다. 당신은 놀이 운동가로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게 질문입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네, 앞부분은 역사이고 네,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상검증 들어갔죠? 넌 뭘 하고 있지? 네, 사상검증 들어왔습니다. 일단 저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그게 끝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밖에 못하겠어요. 이게 또 뭔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나를 채우고 그 넘치는 걸로 베풀어라. 또 채우질 못해서 가난해. 근데 저는 이런 활동에 대해서 조금 저는 사회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거의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해도 대학교라는 존재는 지식인들의 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토론하고 피 터지게 박 터지게 토론하고 거기서 나온 주제를 가지고 사회운동을 일으키고 이게 그 당시 대학생들의 지식인적인 활동이었고
그리고 그 사회는 그런 지식인들을 상당히 이렇게 떠받쳐 주기도 하고 믿어주고 따라주고 해서 이렇게 상당히 좀 사회운동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주로 조금 저는 조선대학교나 전남대학교 근처에서 체류탄이 주로 터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광주에 터졌다고. 제가. 그런데 요즘 대학교는 그냥 취업을 위한 그냥 이렇게 뭐랄까 직업 속에서 교육 속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토론을 하는 일단 친구들을 많이 못 봤을 뿐더러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지금 방금 이 질문에 대해서 방향성을 가져가려면 저는 그에 걸맞는 리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리더가 좀 이끌어줬을 때 내가 속에 가지고 있는 걸 충분히 공감하고 따라주고 저는 그 역할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뒤에 숨어서 에이 나쁜 놈 이렇게 좀 이런 거 진짜 잘하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그냥 힘 실어주고 따라주는 건 잘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막상 앞에 서서라든지 아니면 제가 좀 주체가 돼서 하는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일이 없다. 아까 열심히 솜사탕이를 가사 긁어내면서 이렇게 그냥 삶의 재미를 느끼면서 그냥 살고 있을 뿐이다. 잭은 좀 저 질문의 주제를 좀 뭐, 거지. 그래서 활동하는 게 없습니다. 저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나요? 다른 사람 일단 그 아이들이 그 주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질문이 왜곡됐나요? 본인이 지금 주체적이지 못한 걸 만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아이들의 그 주체성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그런 내용이 뭘까? 그리고 그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나? 우리 잭은 못하고 있다. 이게 결론은 못하고 있다. 네, 여러분 리더를 기다리고 있다. 네. 그 정도로 할 수 있겠네요. 저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학업적인 걸 막 이제 하라고 하면서 이게 너를 위해서 하는 거고 너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고 이것이 그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럼 공부를 안 시키실 거예요? 공부는 안 시켜요.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하고. 스스로 궁금해서 해야 되는 거고 스스로 하셨나요? 저는 그래도 했으니까 유치원 선생님이 되지 않았을까요? 스스로 하셨나요? 말할 기회 좀 줍시다. 너무 궁금해. 나이 수학이 너무 궁금해서 하셨나요? 야, 그렇지 공부 좀 해.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똑같아서 다행이죠. 않았지만 네, 아이한테 뭐 사교육을 강요하거나 노는 시간을 빼앗으면서 공부를 하라고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좀 주변에 친해진 그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계속 놀이의 중요성과 이런 것들이 있어. 지금 AI 시대에 학원 계산해가지고 답 나오는 거 해봐야 소용이 없어. 이러면서 계속 옆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제분 나이가 11살입니다. 11살이죠? 네네. 아직 아닌가요? 그 중학교 들어가면 또 공기가 달라지니까. 진짜 오늘 잭이 마음 먹고 오는 거다. 산적으로 자로. 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어쨌든 그런 거를 주체성을 자꾸 없애고 퇴화시키게 만드는 게 저는 뭐 처음에는 부모님이라 생각을 해서 그래서 부모 교육을 위해서 저도 아빠들을 위한 아빠 독서모임을 만들어서 지금 또 진행 중이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교사들도 변해야 되겠다는 것을 사무 놀이터에서 운영을 하면서 또 그 생각이 들던 차에 이제 감사하게도 그런 11개 기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도 놀아볼 기회도 주고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자유롭게 노는 그런 놀이의 장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씩 이 발걸음을 하나씩 더 올라가고 걸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아까 그 교육하는 거에 조금 덧붙이면은 이게 김청욱 선생님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이들이 어릴 때는 뭐 두부 한 모 사와 그러면 딱 하나만 산대요.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딱 가지고 사고 필요한 만큼만 가지려고 해요. 세아도 뭔가 할머니께서 뭐 사주시거나 그러면 머리띠를 사면 마음에 드는 게 또 몇 개 더 있잖아요. 조그맣고 하니까 얼마 안 되니까 할머니는 또 마음에 더 주고 싶은 마음에 더 골라도 된다. 하나, 두세 개 더 골라라 하는데 세아는 요거 하나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건 필요가 없어. 그래서 2개, 3개 사준다 그래도 아무리 사준다 그래도 본인이 필요한 만큼만 딱 가져가요. 그렇게 욕심 많은 애가. 달라 그래도 한 입도 안 주는 애가 그렇게 하나만 가져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만 이라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애들이 그 나이에 맞게 딱 필요한 만큼의 지식, 필요한 만큼의 놀이 뭐든지 적당한 선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채우고 배출하고 표현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부모님, 교사, 기관 뭐 이런 어른들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들으면서 질문이 떠올랐는데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같아요?
만들기가 첫째 전제 조건. 그럼 본인 지금 생각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본인 생각,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뭘 것 같아라고 질문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잠깐만요. 뭘지가 뭘까요? 전제 조건. 그러니까 돈이요, 돈. 아니, 세아가 많이. 그랬잖아요. 많이. 아이의 믿음? 아이의 기다림. 믿음. 세아가 그 네. 머리핀을 한 개만 가질 네. 거라고 하는 근데 그 얘기부터 시작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환경을 만드는 것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이가 이 선택한 것이 그게 이 아이의 지금 최선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그 선택을 아이가 할 수 있다고 그렇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저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건 만들 수 불가능한 것 없죠.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는 뭐냐면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그 아이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그건 돈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금 사회주의세요? 이게 저는 지금 이 어린이날 이 운동이 여기가 뭐 중요한 이유가 계속 우리 이제 말을 하다 보면 어떤 자가당착에 빠지냐면은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권리 교육을 해줘야 된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애들한테 지금 이제 제기 말한 것처럼 중학생이 되면 그때까지 이거를 그런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모든 생각의 밑바탕에는 아이들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안 하면 불안하고 아주 걱정. 걱정이 되고 그렇게 안 했을 때 과연 아이의 미래가 그 뭐라 그럴까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저는 불안이 그 전제인 것 같은데 그 불안의 더 밑바닥에는 뭐냐면은 뭐가 밑바닥인 것 같아요? 내 불안의 밑바닥에는 뭐가 그 불안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낼까요? 올 것 같아요, 우리 책은. 뭐예요? 믿음이었으니까 반대쪽에 불신 아닌 불신.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어린이 운동의 핵심이 뭐냐면 그 어린이에게 김기전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들어줘서 어린이가 자기의 권리나 강제노동을 폐지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1920년에 진주에서 아무런 어른의 개입 없이 그 당시에 가장 억압적인 일제 강점을 얘들이 대항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그 힘이 우리가 준 게 아니라 아이들 안에 스스로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있는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어떤 직업이나 공부에 대한 그 주도성이 없을 리가 없죠. 우리가 자꾸 아이들에게 줘야 아이들은 가질 거라고 하는 그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아이들을 믿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어린이날 운동의 핵심은 그 아이를 믿는 게 아니죠. 더 깊이 말하면 아이들이 한 걸 보고 내가 잘못 알았네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근본적인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우리 주변에서 저를 포함해서 어린이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 어린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1920년대에 하셨던 분들의 근본적인 전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를 보는 시각이 어린이를 보는 시각. 아까 이제 제 얘기 처음에 역사를 제대로 알고 알아야 어린이에게 뭘 줄 것인가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정확한 이야기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그 아이를 보는 눈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분들과 달랐구나. 그러니까 그 눈이 없으니까 계속 조금 말하다 보면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가 아이한테 뭘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아이들이 그런 존재라고 믿는다면 아까 말했던 그 어떤 게 좀 바뀌어야 될까요? 그 아이들에 대한 어떤 뭘 줘야 된다, 말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그냥 지켜본다, 그렇죠. 네. 지지해준다 이렇게. 지켜본다. 밥 먹든지 말든지 지켜본다. 그건 아니죠. 씻든지 말든지 지켜본다. 지켜봐야죠. 폰 보든지 말든지 지켜본다. 이게 지금 벌써 이 모든 말에는 지금 아이에 대한 담배 피든지 말든지 지켜본다. 술 마시네요. 지켜본다. 불신이 지금 묻어난 이야기들. 지금 아마 우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걸 우리가 해서 저게 뭐냐. 망나니 컨셉. 망나니시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과 태도가 정의되지 않으면 그 목소리에 흔들릴 수밖에 없을까. 결국 뭐냐면 내 내면에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내 내면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잭이 지금 뭐냐 연기하고 있는 이거는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고. 연기를 아니에요. 섭섭하네요. 그래서 과연 이 외부에 들리는 소리에 굴복해서 그걸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 내면에 들리는 이 목소리를 쫓아갈 것이냐 저는 그게 우리가 이 환경 속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그 당시에 다른 아이들을 강제노동에 내몰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조작적인 행동 등을 했던 것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까. 그래서 그 믿는다면 진짜 아이들이 믿는다면 우리가 하는 말, 아이들에 대한 태도나 행동 그런 것들이 진짜 뭐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누가 약간 제게 리더 얘기했는데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쫓아서 그걸 듣고 간다면 그건 자기가 깨우치는 거지 누구를 쫓아가서 될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설사 이제 다른 사람 행동이 좋은 사례를 봤어도 그건 내 내면의 울림이 있어서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지 일방적으로 누굴 쫓아가는 이런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하여튼 우리 제게 그 도움으로 아주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 해볼까요? 4번. 예, 4번 문제는 제가 읽어볼게요. 어린이날의 원래 제정 목적은 당시 어린이의 사회 주체화를 방해하는 문제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대중사업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나오네요. 어린이를 위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만든 사회문화 계몽운동의 행사였습니다. 지금의 어린이날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 차이를 보고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여기 먼저 얘기해 볼까요? 지금 어린이날 행사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당시에는 지금과 계몽 운동이었으나 그거를 이제 감추기 위해서 이게 뭔가 좀 행사적인 놀이적인 분위기로만 흐르게끔 만든 그냥 단순하게 그때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어린이날을 했다고 그랬잖아. 이런 목적으로. 근데 단편적으로 뭐 올해 5월 5일 날 내가 했던 것과 그건 내가 경험했던 학교나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경험했던 어린이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는 왜 이런 차이가 만들어졌지. 역사적인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한번 비교해 본다면 일단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제 생각하게 된 게 어린이날이 뭐 현재 상황도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지금처럼 행사 애들 재밌게 놀아주고 뭔가 축제 분위기로 가져가는 거는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다만 그 안에 우리가 진짜 그 펼치고자 했던 그 계몽 운동이라든지 그 방향성이 해방 운동이 되겠죠. 노동 해방 운동이 그게 드러나지 않는 거는 아쉽다. 이 책을 보고 났더니 예. 지금 포지션은 유지하되 그 내용을 좀 더 첨가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거 세게 밀어서 그냥 선물 안 주기 운동 그런 거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안 나가니까. 중학생들도 지금 아직도 어린이날이면 선물 달라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등학생까지 어린이니까. 여태까지 제가 했던 어린이날의 그런 기관에서도 엄청 큰 날이 아이들을 위한 행사를 계속 준비해야 되고 퍼포먼스가 있어야 되고 이벤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도 아이를 낳고서도 아이한테도 그렇게 했던 것들이 그런 일제의 그런 식민사관이 들어간 어린이날 행사라는 것이 엄청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원했던 그 사상이 아이들한테 전해질 수 있는 어린이날 행사를 앞으로 이제 알았으니까 바뀌어야 하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지금 어린이날이 만약에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이 책처럼 뭐 일단 그건 유지하되 추가하자는 얘기도 있는데 만약에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왜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문제가 어쨌든 아니라면 뭐 아니라고 해도 좀 아니요. 저는 지금의 어린이날의 문화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선물 주고받고 이런 것을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들이 1년에 한 번 굉장히 날 잡고 크게 그냥 막 각 잡고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주겠다 막 이런 것들도 좀 담겨져 있고 사실은 면죄부죠. 면죄부 같은 느낌도 있고 분명 그리고 일본에서도 그런 제국주의에서도 원했던 것이 그런 이 선물에 대한 어쨌든 아이들의 그런 비교도 될 수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어린이날에 저는 같은 장난감을 받았어도 그 로봇이 약간 보급형이 있고 조금 더 디럭스한 게 있어요. 드라마. 근데 그게 핸드폰에서도 갤럭시가 예를 들면 상품 말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되죠, S25가 있으면 보급형 A나 Z 시리즈가 있는 것처럼 좀 더 한 단계 작은 거예요. 같은 건데 좀 더 싼 가격에 받았던 그 마음에 되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같은 로봇인데 나는 너무 뭔가 약간 짝퉁 같은 로봇인데 비싼 거는 관절이 이렇게 그렇죠. 움직여. 싼 거는 이렇게만 움직여. 그렇지. 정확히 팔이 안 굽혀져. 그렇죠. 그리고 뭔가 기능이 제한돼 있어요. 기능이 그러니까 제한. 이런 것들이 생긴 것도 좀 그럼요. 조금씩. 어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한 비교, 뭔가 열등감 의식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국주의가 원했던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행사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김지선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천도교 소년회에서의 원하던 그 진정 어린이날의 그런 해방의 느낌의 어린이날이 되려면 오늘날 일단 선물 주기 행사들은 없애야 되겠다. 대신에 이제 그 옛날이지만 지금도 할 수 있어요. 뭐 등화
뭐라 그러죠? 축복하는 등 같은 걸 만들어 갖고 왜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 단지 내 어린이들 서로의 불 뭔가 붙여가지고 건강과 기분 나고 화재 나고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난리 나고.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는 약간 이런 등으로 교체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서로가 그런 글귀를 적어서 뭔가 매달아 놓고 전시를 한다던가 단지 내에서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나눠 가진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웃 간의 교류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어린이날이 옛날에 그 제국주의가 원하던 그냥 단순히 아이들의 즐거움, 일회성 그런 즐거운 행사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우리의 그런 생태 전환주의적인 어린이날로 다시 바뀔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역사를 다시 이렇게 인식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은 어떨까요? 노동을 시키는 것. 아이들이요? 애들이 노동을 해봐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왜 해방이 그런 노동 말고 벽돌 날라 벽돌 날라 이게 진짜 찐 노동. 자 심했던 그렇죠. 공방 같은 거 있잖아요. 자, 6번에 보면 이제 그 어린이날 때 했던 행사들이 좀 적혀 있어요. 예, 친구들과 놀기, 그다음에 자연에서 놀기, 꽃놀이, 아이들을 축복하는 축등 행사, 어린이가 자연을 축복하는 행사 이런 것들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왜 지금 현재 우리가 지키는 그 어린이날 행사들이 전 문제냐면은 여기 보면 다 이게 그냥 우리 프리스타 때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상에서 대단한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고 가정 단위 혹은 마을 단위에서 그 사람들이 아까 이제 어린이집 행사 보면은 무슨 기획사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와서 결국 참여하는 어린이나 교사는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관람객이 맞아요.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다 이제 그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그 최소윤 박사님 모셔서 생태교육 하시는 분들에게 꽃 꺾는 문제 다 얘기하셨잖아요. 어쩔 수 없다 교육을 위해서.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진짜 가르쳐야 되는 것은 그걸 꺾지 않는 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죠. 저도 되게 그 의미 있었는데 그게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소비자로 그다음에 수동적인 참여자로 아이들을 이 되는 게 무슨 대단한 교육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에게 계속 의견을 묻지 않고 아이들이 말하는 걸 존중하지 않고 그래서 부모가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따라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아이들이 수동성을 학습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쓸 수 있는 것들을 어린이날 되면 좋은 걸 사주면 기존에 있던 걸 버리거나 그런 일이 되면서 이제 이 뭐라고 할까 소비자로 길러지는 게 대단한 어떤 소비 교육을 해서가 아니라 그런 걸로 이제 아이들한테 내면화되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된다면은 왜 되냐면은 누군가가 나를 억압할 때 회사에서 혹은 뭐 지난 이제 작년처럼 그렇게 국가 폭력이 우리를 억압할 때 주체성을 기른 사람은 저항하겠죠. 그러나 수동성을 학습한 아이는 저항하지 않고 순응하고 거기에 저기 뭐 동조하는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인류의 역사가 그런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확장해 나가는 게 인류의 역사인데 아이들을 이렇게 수동적이고 소비자로 키우는 그런 방식의 아이들을 놔둔다. 그거는 우리 인류가 발전되지 못하고 소수의 악인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베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어린이날에 아이들을 이렇게 주체적이고 자기 일상에서 생태적인 방식으로 한다는 거는 그게 단순한 문제가 저는 결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아이들이 맨날 부모님한테 용돈 달라고 그러고 의지하고 그다음에 이 세상이 막 이렇게 어그러졌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고 침묵하는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은 우리 일상에서 아이들을 계속 수동적으로 아이들을 지시하고 명령하고 아이들 소비자로 키우는 그것들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전 어린아이의 이 문화를 회복한다는 거는 진짜 우리가 얼마 전에 경험했던 그 불의와 대항할 수 있는 인간, 민주주의자로 아이를 키우는 좀 가장 선명하고 확실한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냥 해도 좋고 말아도 좋고 그다음에 좀 해보면 어떨까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면 우리 작년 12월 3일 날 그 일이 돼서 지금 어떤 세상에 있을까 저는 너무 끔찍하거든요. 저도 그 시절을 좀 살아본 제가 이제 68년생이라 감사합니다. 68년생이라 그 어묵한 시절을 제가 성장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전 절대로 우리 딸을 그 시대에 살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그 선택이 대단한 일로 인해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어린이날과 같은 이 문화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일제가 우리나라 어린이날이 만들었을 때 그게 철저하게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을 파괴했거든요. 이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왜냐하면 걔네들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를 연구하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어린이날을 소비 중심,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어린이날로 철저하게 파괴해 나갔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원래 우리 것도 아니고 우리 민족의 것도 아니고 또 우리를 그렇게 되게 취약한 상태로 내모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극복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쯤에서 이제 다들 힘들어하실 테니까. 네네. 어린이날에 내가 받았던 선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안 받았어요? 나이 연배가 좀 있으시네. 제가 어렵게 커가지고 지금 아까 많이 힘들었어서 노아가 기억이 얘기했던 그 저보다 더 어렵네요. 비교되다. 그거 노아는 그거 뭐지? 박스 안에 있는 과자 상자. 종합 선물 세트. 네, 그거 생각나네요. 살았네. 그러네요. 그 정도, 다행히. 그 정도면은. 그러니까 그래도 저보다도 더 어려웠겠네요. 왜냐면 저는 디럭스보다 조금 한 단계 아래 보급형을 받았을 좀 거보다 아래지 않을까. 솜사탕은요? 뭐 쑥? 더덕 먹고 힘내서 일해야지. 네. 저는 우리 아버지가 장난감을 되게 많이 사주셨어요. 진짜? 어린이날이 아니어도 진짜 그렇게 안 생기셨는데. 그러니까 많이 많으셨구나. 쑥 막 뜯어 드셨을 저희 것 같은데. 아버님이 그 당시에도 공무원이셔가지고 네. 그래서 조금 좀 살았던 것 같아요. 제 자가용을 타고 다녔으니까 어릴 때. 오, 야. 그러니까 관용차가 나갔었어요, 아버님한테. 그래서 뭐 역시 귀하게 잘하셨어요. 친일파 라인이신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린 시절은 조금은 우리 아버지한테 뭔가를 많이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물건을 받았지 제 느낌에 이런 살가운 그런 부분 있잖아요. 우리 아버님 관계적인. 예, 우리 아버님 세대가 그런 거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어서 그런 거 좀 많이 고팠던 것 같아요. 아버님과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관계. 그렇군요. 예. 다음 질문 넘어가시죠. 네. 한두 개만 더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네. 자, 이제 여기 좀 아픈 건데, 이제 7번을 보시면, 이거는 우리 나오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최서연 박사는 이렇게 높은 뜻을 가진 어린이날이 왜 지금까지 계승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큰 나무가 벼락을 맞아 쓰러지기도 하지만 내부에서 생긴 작은 벌레들에 의해 쓰러진다는 비유를 말합니다. 내부의 작은 벌레란 새싸움, 이념투쟁, 정신의 변질, 친일사상, 사적 세력 규합, 방정환 개별, 규합, 친일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본류에서 벗어난 방정환의 문예운동 중심의 어린이운동이 현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운동과 마찬가지로 놀이운동도 비슷한 도전을 받는 것 같습니다. 놀이운동은 내적으로 어떤 위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여기 보면 이제, 그 내부적으로 어린이 운동이 이제 일제 탄압에 의해서 망가지기도 했지만 그 안에서 약간 권력투쟁처럼 자기의 이권을 휘어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방정환 선생님이 좀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런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이 어린이 운동도 위기를 맞고 결국 37년인가 일제에서 완전히 이제 절멸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자체가 너무 낯설고 이거는 먼 옛날 얘기 같고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야기로 지금 치부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저는 이제 좀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가 어린이 운동을 하거나 놀이 운동을 할 때 그냥 본인이 경험했던 그런 어떤 위기나 도전 예전에 그 노아는 동네에서 모함을 당하기도 했잖아요. 또 뭐 훔쳤나요? 손 끊으라고 했죠. 어떡할까요? 손 씻어야지. 그런 것처럼 사실 이미 우리 안에 아베 노부유키라고 예전에 아베 수상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마지막 총독이었는데 너희들 속에 서로 미워하고 이간질하는 마음을 심어놓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해놓은 기차 이런 거 다 우리 아깝지 않다. 너희들은 겨우 100년 있다가 우리가 다시 돌아올 거다 해가지고 이제 올해가 거의 100년째잖아요. 그 일제 강점한 지가.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처럼 우리 내부적인 어떤 내분, 그 다음에 그 일제에 의한 어떤 그런 심겨놓은 그 잔재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계속 정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거에 어린이 운동 하신 분뿐만이 아니라 저희 놀이 운동 하는데도 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경계하고 뚫고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냥 뭐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 본인 경험 그 수준에서 한번 좀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노아부터 얘기해 볼까요? 지금 뭐 이런 위협받는 옛날 그런 하시는 건가요? 경험도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옛날 일도 아니고 뭐 얼마 전이죠. 뭐 작년에 한창 저도 팝업 놀이터를 동네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매일 열면서 한편으로는 뭐 엄마들이나 아이들이 다 같이 모여놀 수 있는 어쨌든 그런 환경이 그렇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관계나 이웃들 간의 그런 교류들 이런 것들이 볼 수도 있었고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본인들만의 놀이를 막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들도 좀 봐서 너무 좋았는데요.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엄마들의 그런 그 한 곳에서 이제 모여서 얘기할 때 여전히 이제 그런 학원에 대한 얘기들이나 뭐 공부에 대한 얘기들을 엄마들끼리 모인 김에 또 그런 얘기가 또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저는 몰랐지만 너무 들었지만은 아니 저 아저씨 뭐 하는 아저씨 자꾸 저러고 있나 그래서 저기 어린이집 저기 뭐야 누구 아빠래 원장님한테 돈 받고서 저렇게 한다는 뭐 이런 식으로 음모론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뭐 직접적으로 듣진 않았지만 풍문으로 이렇게 저희 아빠 독서 모임 할 때 이제 아빠들이 동네에 이렇게 또 돌고 있는 이야기들. 네, 그런 노는 얘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뭐 어디 이렇게 듣고 들어온 게 이제 좀 와전되기도 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안 좋은 얘기도 있었다. 그래서 놀이의 위협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약하고 보잘것없는 얘기지만 지금 현재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뭔가 놀이를 할 수 있는 환경 뭐 이런 거를 좀 하면서도 그런 놀이터를 이렇게 좀 만들면서도 그런 위협들이 있었다. 네, 그런 걸 또 얘기하게 되네요. 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시는 그렇죠. 그런 게 있었죠. 예, 예. 이게 왜 그냥 좋은 마음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이렇게 할 리가 없는데 이러고 외눈을 지켜보는 그런 시선들이 있었죠. 우리 저기 나오는 네. 동네 골목 팝업 놀이터 할 때 네. 다른 분들은 이게 어느 학습지에서 나온 아. 분들인 줄 알고 부모님들에게 애들을 데리고 가시죠. 홍보로 온 것 같다고 하면서 근처도 못 가게 하는 부모님들이 맞아, 있었어요. 본인은 혹시 그런 네. 경험 없어요? 저는 이제 제 아이가 있었고 굉장히 철저하게 동네 주민으로서 그거를 하고 있었거든요. 좀 안 좋게 보시는 어르신들이 있긴 했죠. 어떻게? 왜 아이들한테 바닥에 함부로 그림 그리게 하냐. 막 불러서 지우시고 애가 그리고 있는 옆에 와서 발을 첫 시간에 처음 나갔는데 그래서 너무 당황했지만 지우고 갈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하고 민원도 엄청 들어가고요. 근데 이제 엄마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갔대요. 누가 했대요. 도움이 와서 됐구나. 얘기하라 그러라고. 그래서 엄마들이 좀 힘을 실어주는 경우도 있고 감사하네. 그리고 좀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약간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기관에서 나와서 하나? 뭐 맞아. 무슨 그런- 행사를 약간 이런 눈으로 보신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재근 하면서 어려움이나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개수초도 일단- 약간 노는 분위기잖아. 근데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일단 다른- 인상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말을 걸지 않아요. 공연은 줄 알고. 그렇죠. 그래서 락커가. 초창기 제가 거기 저희 아이 초등학교에서 저는 이제 사진 찍는 봉사를 자원봉사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처음에는 누구냐고 저기 여기 학교에서 사진 찍는 분 부르셨나 보다 뭐 그 정도 느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엄청 좋아졌죠. 고맙다는 얘기도 듣고 이제 아이가 이제 졸업하고 나왔을 때는 그립다. 그쵸? 좋은 카메라로 이거 안 드리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어려움은 조금 추상적일 수 있는데 놀이에 대한 선입견 때문인 것 같아요. 아까도 그 할아버지께서 왜 낙서하냐 그분께서도 조금 놀이에 대해서도 알고 그런 게 없으시면 저것도 저 아이에게는 좋은 놀이가 되고 나중에 훌륭한 이렇게 뭔가 밑거름이 돼서 잘 자랄 거야 라고 보는 시선이 필요한데 그거를 갖지 못하고 자라온 세대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놀이에 대해서 인지를 한 거는 좀 몇 세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솜사탕만 봐도 과거에 자기 딸내미 바이올린으로 딸내미가 바이올린 배운다니까 솜사탕 오케이 좋았어 이거 솜사탕이 자기 딸내미랑 같이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은 마음에 엄청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솜사탕이 너무 잘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바이올린을 놔버렸어. 진짜 믿음이 부족했던 거야. 믿고 그냥 알아서 잘하겠지. 맞아. 내가 좀 더 배워서 이제 부족한 걸 채워줘야겠다 뭐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푸시하려. 그렇죠. 정량심을 유발해서 이게 저는 그게 제일 큰 놀이의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방송이라든지 미디어를 통해서 좀 많이 퍼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즘 또 들려오는 얘기가 욕이 전화 제 아내가 출세를 했다.
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들을 종종 이제 바로 옆에 사람이 하는 얘기 아닌가요?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글쎄요, 뭐 사실 저희가 이제 횟수로 이 아내가 공직 생활을 한 거는 이제 9년 차. 1년 계약직으로 있는 거 빼놓고 이제 포함해서 9년 차인데 저희는 어떻게 달려왔는지도 모르게 시간을 보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어떤 상황들이 바뀌고 그래서 계속 그걸 적응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사람 만나고 거기에 맞는 어떤 사업들을 개발하고 저희들이 지금 시흥에서 하는 모든 놀이 사업들은 어디 가서 자격증 공부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게 한 개도 없거든요. 다 우리 시흥에 맞게 시흥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고민해서 같이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책들도 다 쓰기 전에 뭐 거의 한 6개월, 1년씩 같이 스터디하고 그러면서 토론하는 내용들을 정리하고 뭐 책도 내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기하는 분들도 솔직히 계셨고 그 다음에 약간 이 놀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저는 공공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만들어진 모든 프로그램이나 혹은 이 교육 자료들은 놀이 자료들은 다 세금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누구의 소유가 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소유가 없으니까 이제 그 공공놀이 어떤 그 저작권 정책에 따라서 사실은 갖다가 이거를 뭐라고 할까 그 상업적인 것으로 써도 무방하는 것들도 있더라고. 근데 저희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껍데기만 갖다가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공공놀이 사 유형이 있어요. 반드시 저작권 표시를 해야 되고 사용할 때는 상업적으로 사용 못하고 하는 그런 조건인데 저희가 하는 모든 사업은 그 사 유형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자기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쓸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런 이해가 좀 없으신 분들이 솔직히 이제 너무나 다양한 분들이 오시고 그분들이 받는 교육이 있긴 하지만 너무 짧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없으셔가지고 안타깝게도 다른 데서는 다 그렇게들 하니까 본인들이 뭐 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다 그렇게 자기들이 만든 것들을 상업적으로 근데 사실 협동조합은 일반 주식회사하고 똑같거든요. 사익을 추구하는 곳이라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플레이스타트라고 하는 이 세금으로 만든 공공재인 놀이 안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 사업을 갖다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이해가 없으시니까 자꾸 이거를 뭐랄까 그 일반 그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등장하셔가지고 몇 번 좀 저희 플레이스타트가 위기를 경험했던 적이 있었어요. 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아직 저희 나라가 이 놀이 정책이 본격적으로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과도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해는 하지만 아직은 그런 여기 우리 어린이 운동 하셨던 분들이 내부적인 그런 것 때문에 위기가 조금 더 극대화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이 놀이 운동 안에서도 그런 갈등이 존재하고요. 제가 이번에 국회 자료 발표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영국의 웨일즈 같은 경우는 놀이 관련 자격증이 프레이 웨일즈 그 국가에서 그 위탁 업무를 하는 그곳 한 곳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민간 자격증 관리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사해 보니까 놀이로 검색해 보니까 자격증이 몇 개 정도 있는 줄 아세요? 몇백 개? 457개. 400개구나. 그게 되겠어요. 그게 다 이제 자격증 발급하는 그게 수익이 되기 때문에 그냥 저는 좀 걱정스러워요. 나중에 이제 저희 나라도 이제 국가 단위 놀이 정책을 만들 텐데 그분들이 여태까지 국가에서 인정한 민간 자격증을 운영하셨던 분들이라 그분들의 생각을 이렇게 조율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과연 가능할까? 저는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서 참 알면 알수록 진짜 지금 저도 이제 9년 차 개인적으로 이제 12년부터 했으니까 13년 차인데 하면 할수록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너무 복잡하다 라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되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좀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솜사탕의 한탄. 네. 잘 들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직도 남았나요? 조금 더 주무시면 됩니다. 마무리 짓게요. 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그 에릭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데 뭐냐면 그분이 쓴 글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는 자유로부터 도피하여 독재자들에게 자신의 자유를 넘기고 스스로 자동 인형 같은 인간이 되는 길과 다른 길이 뭐냐면 전통적인 권위로부터 해방을 넘어 인간의 독자성과 개인성의 바탕을 둔 적극적인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 있다. 인간 앞에 이 두 길이 있다라고 에릭 프롬이 말을 하는데, 저는 과거에 이제 어린이 운동 하셨던 분들은 적극적인 자유를 선택하셨던 분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어떤 다른 글에서 봤는데, 이렇게 자유를 선택한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독재자들에게 자유를 떠넘기고 자동 인형처럼 지배를 받는 사람은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겠죠. 그러나 참 자유인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로 제가 깊이 공감을 했는데, 어쩌면 그 과거에 어린이 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이 일제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이 권력과 권위에 굴복하지 않고 마치 독립운동가들처럼 그 불안한 인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분들이야말로 적극적인 자유를 선택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그 힘이 지금까지 남아서 저희들이 일체를 이기고 독립을 해서 지금의 어떤 이 내란 사태도 이기고 지금의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놀이운동가로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에 대한 느낌, 그리고 뭐 각오라고 할까요? 네, 그런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 가지씩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잭부터 할까요? 네, 그러시죠. 뭐 이게 마지막 멘트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스스로 뭔가를 앞장서서 하고 나갈 수 있는 일단 능력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좀 이끌어줄 수 있는 독재자를, 안정을 위해서 독재자를 안정적으로 가겠다. 놀이 독재자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놀이 독재자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잘 서포트 해주시면 되죠. 아이, 그럼요. 뒤에서 얼마나 잘 싸우는데요. 네. 정정당당하지 못하게 싸우면 진짜 잘하네. 필요합니다. 저도 새로 알게 된 뭐 어린이날에 대한 역사도 그렇고, 지금 엄마 아빠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역사들을 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지금 제 마음을 좀 돌아볼 수 있고 성찰하고, 그러되 너무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으면서 그거를 채워 넣고 요 어린이들에 대한 믿음과 이 적극적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 엄마 아빠 본인 어른들의 시선의 불안과 걱정을 좀 내려놓자, 요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은 게 저의 목표이고, 그리고 그 주체성을 위해서 제가 좀 하는 공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제가 아이에게 대하는 것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막 앞에서 하지 못하더라도 제가 바뀌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아니구나.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흐름이. 네. 솜사탕. 저는 오늘 조금 약간 힘들긴 했어요. 솔직히 토론하는 게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 어린이날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이게 곁에 두고 계속 우리를 돌아보는 정말 중요한 거울인 것 같거든요. 사실 이제 고백을 하자면 저는 늘 마음속에 이 보따리를 싸놓고 한국을 떠나든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언제든 떠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곁에 두고 살아왔었어요. 지난 거의 대학 졸업하고 한 30-40년을. 그래서 이제 사실 영국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어떤 공동체를 알게 되면서, 근데 이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역사를 만나면서 그 마음이 좀 씻어진 것 같은 느낌이 솔직히 들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이런 일들이 가능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좀 뭐라고 할까, 그게 진짜 저에게 안도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다들 이 엄혹한 시절을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런 우리 안에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해나간다면 저는 우리 안에 정말 참된 어린이와 같은 삶을 먼저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리라고 저는 이번에 이 책을 읽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누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스며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영상들 보시고 그런 일들을 불안하지만, 진정한 자유인은 불안하지만 그러나 그게 다른 한편에서 안정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러나 그 독재자 밑에서 미안해요. 누리는 안정감은 그러나 겉으로는 안정감이지만 우리 독재자 뭐라 하지 마요. 늘 그 사람의 이 소나기에서 벗어나면 금방 나락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근본적인 불안이 아닐까. 그래서 내 안에 그 불안을 끌어안고 내 안에서 안정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 추천.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영상으로 좀 우리 제게 좋아할 것 같아요. 야호! 네. 그래서 우리 그 단톡방에 공유했던 그
조비옥 교수님 길지 않다. 강의. 예. 아, 짧아요. 심지어 짧아요. 아, 그분 내용 생각도 제가 이제 그분 걸 여러 개를 이제 계속 정기적으로 봤는데 맞아요. 생각이 조금 더 가지내리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더 지지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영상을 좀 같이 보고 같이 토론해보는 그래서 이번 영상 올라올 때 링크로 달아드릴 테니까 이렇게. 같이 보시고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감 듣고 마무리 멘트를 좀 해보고 싶은데 나우 오늘 처음 나와서 네. 이래저래 못난 것들이랑 함께 하시느라고 너무 긴장을 많이 했는데 워낙 베테랑들이시고 잘 들어주시고 되게 잘 해주셔서 목이 좀 아파요.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허리가 너무 그래서 아파요. 다음번에는 자리를 좀 바꿔서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무시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아, 그랬으면 일어나세요. 저희 마무리하고 있어요. 일어나세요. 노아. 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제비 노아. 한 번 더 있으니까. 이제 추워졌으니 가야 되지 않나요? 아, 그렇죠. 이제 제비 오늘 하고 아마 안 할 겁니다. 없어지고 펭귄이 나오지 않을까. 부캐 제비는 사라진 걸로. 그래서 이렇게 4명 되어서 너무 다행이고 칙칙함이 사라지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다음 달에도 더 재미있고 웃는 놀이 소식으로 또 뵐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 아, 감사합니다. 우리 칙칙함 담당. 저는 오늘 말을 많이 원, 해서 투, 쓰리. 패스. 저는 일단은 너무도 놀라운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 계속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카메라 지금 총 3대를 세팅해놨는데 2대가 지금 알 수 없는 이유로 녹화가 안 되고 있어. 그래서 가운데 센터 한 대만 아, 다행히 넷 다 센터가. 나오는 센터 한 대만. 아, 다행이네요. 자, 네. 손 한번 들으세요. 그래서 한 대가 나와서. 아, 그래서 저는 찍히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지금 저장 장치 오류로 인해서 중간에 방송을 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게 또 나우가 와서 액땜 제대로 하고 대박 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계속 이쪽 봤더니 허리도 지금 가뜩이나 안 좋았다가 좋아지고 있었는데 지금 또 날아간 것 같습니다. 허리가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운동하시고 술 끊으시고 나가서 노세요. 나가서 놀면 해결돼요. 맞아요.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마지막 더 할 말 없으시죠? 예. 할 말 있으면 사람이 아니죠. 자, 오늘 우리는 어린이날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며 놀이 운동이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세상을 바꿔 나갈 수 있는 주체이자 우리 사회의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길을 대신 걸어주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고 존중하고 함께 손 잡아주는 것입니다. 어린이날에 빛나는 정신처럼 우리 아이들이 더 자유롭게 놀고 더 깊이 꿈꾸며 더 당당한 사회의 주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할게요. 감사합니다. 계속 피나시는 것 같은데.